그리고 아마 다음 명절 추석, 다음 명절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덕분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또 본인도 그런 낙수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장의 그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종류까지 알아봤고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그 다음에 독점 시장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완벽한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잉여가 최대가 되고 또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기능에도 충실한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 많은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도 좀 힘듭니다. 현실에서는. 자,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많은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 경쟁보다는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시켜내는 전략으로 자, 시장에 임합니다. 그래서 상품 차별화를 성공했을 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시장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게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점시장은 몇 개 되지도 않는 시장들이 서로 모여서 담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담합은 곧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것을 설명한 게 게임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독점 시장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죠. 수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좀 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독점 시장을 시장 실패의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점 시장은 워낙에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자,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제가 없으면 100%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이 세 가지는 특이한 시장의 형태이고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시장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수요부터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자,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세로축에는 프라이스의 약자로서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로축에는 퀀티티의 약자로서 수량, 거래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은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말을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 곡선은 반비례 곡선이다. 또, 자,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또, 가격과 수량은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화살표로 말씀을 드리면, 자,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가격이 오르면 이게 수요량이라는 뜻이에요. QD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저 정도 가격이면 좀 많이 좀 사야겠는데 수요량은 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도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런 거는 지금 자, A라는 점에서 가격이 떨어졌더니 B라는 점으로 수요량이 늘었다라는 것을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늘었죠. 수요량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다. 그 다음에 왜 이동하느냐? 여러분,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요거부터 읽어야 돼요. 이게 원인 변수고, 이게 결과 변수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었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가격입니다.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변수에 의한 이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수요 자체가 변화한 겁니까? 수요량이 변화한 겁니까? 수요량의 이동, 혹은 수요량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음의 상관관계, 반비례, 우하양 이렇게 얘기할 거고, 화살표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수요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화살표의 방향이 항상 반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시, 가격과 수요량의 화살표의 방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렇게 수요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저 수요곡선이지만 때로는 저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곡선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로 수요의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이동. 수요의 변화라고 쓸게요. 수요의 변화. 자,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곡선 자체 이동. 자,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곡선 자체가 요로 움직이거나 요로 움직이는 거. 자, 이런 거를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수요량이 변화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수요 자체가 변화했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수요가 변했느냐? 왜 수요가 변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곡선 가격 이외의 변수에 의해서 이동을 한 거죠.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 가격일 때 수요량이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 요 가격대에서도 수요량이 요만큼 움직였고, 요 가격대에서도 요만큼 움직였고, 요 가격대에서 요만큼 움직였고, 요 가격, 모든 가격,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모든 가격대에서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을 모든 가격대에서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가격 이해 변수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되셨죠? 가격 이해 변수는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는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 자, 여러분,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까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증가해요?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자,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늘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득이 늘었을 때 그와 함께 수요도 느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부르죠. 자, 예를 들어서 정상제의 사례로 제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소득이 많아졌어. 그러면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레스토랑 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레스토랑에 가는 수 있는 수요가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정상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면을 예를 들어 볼까요? 라면. 내가 한 끼 식사에 1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라면은 안 먹겠죠. 그렇죠? 라면은 안 먹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열등제다. 오히려 소득이 느는데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